어린이날마다 엄마가 준 선물은 단 하나였어요. 종이약 한 마리. 그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 저는 한 번도 펴보지 않았어요. 엄마, 손녀까지요? 좀 그만하세요. 그때 그 말이 평생 가슴에 걸렸어요. 엄마는 매년 새벽마다 혼자. 무슨 마음으로 접으셨까요?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저는 방 안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손녀가 좀 전에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어린이날 선물 뭐 받고 싶어요? 그러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 대신 눈물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손녀가 한 번 더 묻대요. 할머니, 거기 있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그제서야 겨우요. 응. 할머니가 다음에 줄게. 끊고 나서요. 그냥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른이 다 된 할머니가요. 어린이날 선물이 뭐가 그렇게. 그런데도요. 가슴이 자꾸 미어지는 거예요. 엄마 때문이에요. 2달 전에 가신 우리 엄마. 마지막 날에요. 요양원 침대에서요. 엄마 손을 잡고 있는데 엄마가 입술을 달싹이시더라고요. 영자야, 어미가 미안하다. 어미가 다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저는 알겠다고만 했어요. 엄마, 알겠어. 됐어. 그리고 엄마는 가셨어요. 근데요. 그날부터 한 가지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종이학이에요. 제가 7살 때였어요. 1965년이에요. 충청도 산골이요. 어린이날 새벽에 눈을 뜨면요. 베개 옆에 종이학 한 마리가 놓여 있어요. 색종이도 아니에요. 신문지를 조그맣게 잘라서 접은 거예요. 그게 우리 엄마 선물이었죠. 학교에 가면요. 친구들이 자랑을 해요. 야야, 우리 엄마가 새 운동화 사줬어. 이거 봐. 빨간 끈에 흰 고무야. 야, 우리는 새 옷이야. 노랑이야. 다들 와글와글 그러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종이학을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면서요. 집에 와서 그랬어요. 엄마, 이게 무슨 선물이야? 친구들은 다 새 신발인데 엄마가요. 부엌에 계셨어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으셔서요. 부지깽이로 불을 뒤적이고 계시다가요. 솥에서는 죽이 끓고 있었어요. 천천히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영자야, 미안하다. 그러시고는요. 다시 불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엄마 등이 굽어 있었어요. 한복 저고리 끝자락이 살짝 그을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날 처음 보였어요.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종이학을 책상에 휙 던져놓고요. 알게 뭐예요. 어린 마음에는 그저 새 신발이 갖고 싶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종이학이에요. 엄마는요. 그 후로 매년 어린이날마다 종이학을 접으셨어요. 한 해도 안 거르고요. 제가 시집 가서 서울 살 때도 우편으로 보내셨어요. 봉투를 열면 학 한 마리가 똑 들어 있어요.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더라고요. 엄마 또야? 엄마 좀 그만해요. 그렇게요. 그렇게 60년이 흘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2달째예요. 동생들이 그래요. 누나, 우리 본가 한번 정리해야지. 그래서 내일 가요. 어린이날에 충청도 본가를 정리하러요. 근데요. 저는 그날 다락방을 열면서요. 그 항아리를 발견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자꾸 엄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 말만 되뇌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요. 동생 둘이 우리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어요. 영수랑 영호요. 누나, 가요. 그래서 충청도까지 2시간을 달렸어요. 차 안에서요. 우리 셋은 별 말이 없었어요. 엄마 얘기를 해도, 안 해도, 마음이 무거우니까요. 본가에 도착했어요. 대문을 열었어요. 마당에 풀이 자라 있었어요. 2 달이 그렇게 길었나 봐요. 엄마 검정 고무신이 대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엄마는요. 그 신발을 신고 매일 새벽 4시에 마당을 쓰셨거든요. 새벽 4시에요. 방에 들어갔어요. 엄마 한복이 횃대에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흰 무명 저고리에 검은 치마요. 손으로 살짝 만져봤어요. 엄마 냄새가 났어요.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요. 햇볕에 마른 냄새 같기도 하고요. 영호가 한마디 했어요. 누나, 이거 다 어떻게 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동생들이 아래 살림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그러더라고요. 누나, 다락은 누나가 좀 봐. 엄마가 다락에 뭘 그렇게 모아두셨는지. 우리 어릴 때부터요. 엄마는 다락방 사다리를 누가 못 올라가게 하셨거든요. 가까이만 가면 그러셨어요. 거기는 어미 거니까 손대지 마라. 그래서요.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사다리가 삐걱거리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비밀을 보러 가요. 그 한마디를 속으로 하면서요. 다락방 문을 열었어요. 켜놓은 백열등이 깜빡깜빡했어요. 먼지가 햇살에 둥둥 떴어요. 묶음묶음 신문지가 한쪽 벽에 쌓여 있었어요. 10년치는 돼 보였어요. 빈 약병들도 있었어요. 무명 자루도 몇 개. 그리고요. 구석에요. 처음 보는 큰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검은 항아리요. 어른 무릎 높이쯤 되는 거. 뚜껑이 묵직하게 덮여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떨리더라고요. 뚜껑을 잡았어요. 들어 올렸어요. 잠시.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이요. 저는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어요. 색색깔의 종이학이요. 항아리 안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빨강, 노랑, 파랑, 분홍. 신문지로 접은 것도 있고요. 광고지로 접은 것도 있고요. 어떤 건 한지로 접은 거였어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요. 엄마가요. 60년 동안 접으신 거였어요. 그 순간에요. 한 가지 일이 머리에 탁 떠올랐어요. 제가 17살 때였어요. 1975년 봄이요. 봉제 공장에 취직이 됐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새벽에 엄마가 따라 나오셨어요. 고무신을 끌면서요. 영자야, 잘 살아라. 엄마는 제 가방을 꽉 잡으셨어요. 저는 그냥 끄덕였어요. 서울에 도착해서요. 봉제 공장 기숙사에 가방을 풀었어요. 그런데 가방 안쪽에 뭔가 톡 떨어지는 거예요. 종이학 한 마리요. 작은 거. 하늘색이에요. 저는요. 그 종이학을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요. 휴지통에 던졌어요. 엄마, 또야? 엄마, 그만해요. 그러고는 일하러 갔어요. 그 종이학이 어디로 갔는지요. 저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항아리 안에는요. 색색깔의 종이학이 가득해요. 엄마,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동생들을 불렀어요. 영수야, 영호야, 누나, 누나가 부르는 거예요. 빨리 와봐.
동생들이 사다리를 헐레벌떡 올라왔어요. 다락 바닥이 좁아서요. 셋이 항아리를 양쪽으로 들고 마루까지 내렸어요. 항아리가 묵직했어요. 그 안에 종이만 들어있는데도요. 마루에 항아리를 내려놓았어요. 영호가 뚜껑을 열었어요. 영호가요. 그냥 한참을 들여다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영수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누나, 이게 다 뭐야?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 셋은요. 항아리 앞에 동그랗게 둘러앉았어요. 영호가 항아리를 살짝 기울였어요. 종이약이 마루로 와르르 쏟아졌어요. 와르르요. 빨강이 하나, 노랑이 둘, 파랑이 셋, 분홍이 넷. 셀 수가 없었어요. 영수가 한 마리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신문지로 접으셨다. 70년대 신문이야. 글씨 봐. 영호도 한 마리를 집어요. 누나, 이건 광고지야. 80년대 백화점 광고. 빨간색. 영자가 한 마리를 집었어요. 한지로 접은 거였어요. 90년대쯤일까요? 저는 그게 백일잔치 답례품 한지 같았어요. 엄마가요. 60년 동안 손에 잡히는 종이는 다 모으셨던 거예요. 신문도, 광고지도, 달력 뒷장도, 한지 자투리도 다 종이학이 됐어요. 영호가 그러더라고요. 누나, 어린이날만 아닐 거야. 우리 새 생일도 있을 거고, 누나 결혼식 때도, 우리 결혼식 때도, 손주들 태어난 날도, 엄마가 다 한 마리씩 접으셨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요. 가슴이 쿵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이게 다 우리 가족 이야기인 거예요. 60년치 가족 이야기. 영호가 갑자기요. 한번 세보자. 그러는 거예요. 누나, 우리 셋이서 한번 다 세보자. 그래서요. 마루에 종이학을 쭉 펼쳤어요. 색깔별로요. 빨강 줄, 노랑 줄, 파랑 줄, 분홍 줄, 흰색 줄, 그리고 한지로 접은 학들이 따로요. 마루가 다 찼어요. 엄마가 평생 사신 마루예요. 종이학이 가득해요. 셋이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영수가 100단위를 적어요. 영호가 10단위를 세매요. 저는요.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냥 만져만 봤어요. 이건 어떤 어린이날이었을까? 이건 어떤 생일이었을까? 이건 어떤 한 해였을까? 한참을 셌어요. 영수가 펜을 내려놓더니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누나, 1000마리야. 잠시, 1000마리. 정확히요. 셋이 그냥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동안요.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마루 가득 펼쳐진 색색깔 종이학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영수가 그러더라고요. 누나, 한 마리만 펴보자. 한 마리만요. 저는요. 떨리는 손으로요. 빨간 학 한 마리를 집었어요. 가장 위에 있던 거. 신문지로 접은 거예요. 누렇게 변한 거. 1965년이라고 작게 인쇄된 글씨가 보였어요. 엄마, 이게 첫 번째 학이에요. 빨간 학을 손에 쥐었어요. 신문지로 접은 거. 누렇게 바랜 거. 1965년이라고 작게 적혀 있는 거. 저는 그 학의 날개를 살살 폈어요. 종이가 부서질까 봐요. 아주 천천히요. 한 겹, 한 겹. 그런데요. 다 펴고 나니까요. 종이 안쪽에 글씨가 있는 거예요. 연필 글씨요. 아주 작은,
엄마 글씨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어요. 영호가 옆에서요. 누나, 뭐야?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글씨를 읽었어요. 입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어요. 1965년 어린이날. 우리 영자 새 옷 못 사줘서 미안하다. 어미가 부족하다. 저는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마루에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종이가 사르르 떨렸어요. 영호가요. 누나, 누나. 그러는데요. 제 귀에 잘 안 들렸어요. 영수가 옆에서 다른 학을 집었어요. 그러더니 그 학도 폈어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1966년 어린이날. 우리 영수가 학교에 처음 갔다. 새 가방을 못 사줘서 어미는 종이 가방을 만들어줬다. 미안하다. 영수가요. 울더라고요. 어른이 된 영수가요. 다 큰 동생이요. 마루에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는 거예요. 영호가 다른 학을 집었어요. 폈어요. 또 글씨예요. 1967년. 우리 영호가 5살이 됐다. 어린이날에 그네를 만들어줬다. 새끼줄로요. 옆집 영자네 그네가 부러워서 영호가 울었기에 어미는 가슴이 아팠다. 영호도 울어요. 마루에서요. 60대 남자 둘이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종이학을 한 마리씩 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잘 안 펴졌어요. 그래도 폈어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다 글씨가 있었어요. 60년치 어머니 마음이요. 그 순간이요. 한 가지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예요. 1985년 어린이날 즈음이에요. 결혼하고 5년쯤 됐을 때요. 친정에 한 번 다니러 갔어요. 우리 큰딸이 그때 5살이었어요. 엄마가요. 마당에서 우리 딸을 무릎에 앉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손에 또 종이학을 들고 계신 거예요. 작은 거. 노란색. 우리 딸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손녀딸. 어린이날 선물이다. 저는 그게 또 시작인가 싶었어요. 엄마. 손녀까지 그러세요? 좀 그만하세요. 종이학 좀 그만 접으세요. 새 옷도 사주고 그러시지. 사주실 형편 안 되면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우리가 사드릴 텐데. 왜 자꾸 종이학을? 저는 그렇게 짜증을 냈어요. 엄마는요. 그냥 우리 딸 머리를 쓸어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괜찮다. 어미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 저는 그 말씀이요. 그때는 핑계처럼 들렸어요. 돈 아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그 종이학을 받고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러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날 일은요. 그게 끝. 근데요. 지금이요. 마루 가득 펼쳐진 1000마리 종이학을 보면서요.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요. 손녀한테까지 그렇게 하시고 싶었던 마음이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를요. 엄마. 엄마. 우리 셋은요. 마루에 앉아서 종이학을 한 마리 한 마리 펴기 시작했어요. 연도 순서대로요. 영수가 그러더라고요. 누나, 우리 시간 순서대로 놓자. 그게 엄마가 원하시는 걸 거야. 그래서요. 신문지 학들을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광고지 학들은 80년대, 한지 학들은 90년대 이후 그렇게 줄을 세웠어요. 한 마리씩 폈어요. 1975년 어린이날. 우리 영자 봉제 공장 가는 날이다. 어미가 가방에 한 마리 더 넣었다.
잘 살아라. 저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잘못 잡았어요. 1975년이요. 그날 서울 기숙사에서 휴지통에 던졌던 그 학이요. 엄마가 가방에 넣어 주셨던 그 학이요. 그 안에도 이런 글씨가 있었던 거예요. 영호가 다음 학을 폈어요. 1985년 어린이날. 우리 영자 결혼한 지 5년이다. 어미가 결혼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 어미가 그날 못 일어났다. 영자야, 미안하다. 어미는 평생 그게 아니다. 저는요, 그 자리에서 가슴을 쳤어요. 엄마가요, 제 결혼식에 안 오신 게요. 평생 저는 그게 서운했어요. 엄마는 일이 바쁘셔서 못 오셨다고만 들었거든요. 시집 식구들 앞에서요. 친정엄마가 결혼식에 안 오신 거.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저는 평생 엄마한테 그 일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엄마는요. 그날 못 일어나셨던 거예요. 아프셨던 거예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평생 가슴에 담고만 계셨던 거예요. 어미가 평생 아니다. 그렇게요. 엄마, 제가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엄마, 그날 왜 못 오셨어요? 한 번도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마음에만 담고 살았어요. 영수가 또 한 마리를 폈어요. 1995년 어린이날. 우리 영자가 손주를 봤다. 어미는 행복하다. 어미가 손주 100일 잔치에 가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그날이 어미 평생 가장 좋은 날이었다. 그 다음 학이요. 2010년 어린이날. 우리 영자가 환갑이다. 어미는 잘 살았다. 우리 영자가 환갑잔치에서 어미한테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어미는 그날 잠을 못 잤다. 너무 좋아서. 영호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영수가 다음 학을 폈어요. 한치 학이에요. 가장 큰 거. 2020년 어린이날. 어미는 늙었다. 어미가 이제는 영자한테 가질 못한다. 어미가 다리에 힘이 없다. 못 가서 미안하다. 영자야. 어미가 못 가서 미안하다. 저는요. 그 마루에서요. 무너졌어요. 마루에 엎드려서요. 짐승처럼 울었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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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요. 어깨가 들썩들썩 하면서요. 영수랑 영호가 옆에서 저를 안고 같이 울었어요. 누나. 누나. 그러면서요. 다 큰 어른 셋이서요. 마루에 엎드려서 짐승처럼 울었어요. 그때요. 한 가지 생각이 머리에 들어왔어요. 엄마는요. 60년 동안요. 단 한 번도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 한 번 못 하시고요. 종이학 안에다가 글씨로만 적으셨던 거예요. 종이학 한 말이에요. 어미가 미안하다. 그 한 마디씩만요. 저는요. 평생 엄마한테 따뜻한 말 한 마디 못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엄마.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마루 위에 1000마리 종이학이 펼쳐져 있는 거 위에서요. 셋이 다 울었어요. 영호가 한참 만에요. 코를 닦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누나, 항아리 바닥에 한 마리 더 있어. 가장 큰 거. 누나가 펴봐. 저는요. 영호가 한 그 말을 듣고요. 항아리 쪽으로 기어갔어요. 무릎으로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요. 항아리를 들여다봤어요. 어두컴컴한 바닥에요. 진짜로 한 마리가 더 있었어요. 가장 큰 종이학이요. 다른 학들보다 2배는 큰 거. 한지로 접은 거. 색도 좀 달랐어요. 빨간 한지예요. 진한 빨강이요.
결혼식 때나 쓰는 그 한지 같았어요. 저는 그 학을 두 손으로 받쳐서 꺼냈어요. 마치 갓난아이를 안듯이요. 마루로 가져왔어요. 영수랑 영호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셋이서 그 학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요. 누구도 손을 못 댔어요. 영호가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펴. 누나가 첫째니까. 누나가 펴. 저는요. 손을 그 학에 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요. 종이가 같이 떨렸어요. 한 겹, 한 겹. 천천히 폈어요. 무릎 한쪽이 자꾸 후들거렸어요. 그래도 폈어요. 마지막 한 겹을 폈을 때요. 종이 안에서요. 뭔가가 툭 떨어졌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이요. 그리고 또 한 장, 또 한 장, 5장, 10장, 20장. 10,000원짜리가 후두두둑 마루에 떨어졌어요. 누렇게 변한 거, 90년대 거, 80년대 거, 어떤 건 도장 자국이 흐릿해진 거. 다 옛날 10,000원짜리예요. 영수가요. 누나, 10,000원짜리야. 그러는데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영호가 10,000원짜리를 주워 모으면서요. 40, 45, 50. 정확히 50장이라고요. 50만 원이에요. 엄마가 60년 동안 모으신 거예요. 저는요. 종이 안쪽을 봤어요. 글씨가 빼곡했어요. 다른 학보다 훨씬 많이요. 엄마 글씨로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쓰신 거. 저는 떨리는 입술로 그 글을 읽었어요. 내 딸 영자에게. 어미가 너 시집 보낼 때 주려고 60년 동안 모았다. 매달 1,000원씩이라도 모았다.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그러고도 남는 거 한 푼이라도 있으면 모았다. 어미가 그 돈을 종이학 안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영자야, 너는 어미한테 한 푼도 안 받고 자력으로 시집 갔다. 어미가 그 돈을 못 줬다. 어미는 그게 평생 한이었다. 어미가 너한테 결혼식에도 못 갔는데 결혼 자금도 못 줬다. 영자야, 어미가 너 어렸을 때 새 신발 못 사줬다. 새 옷도 못 사줬다. 종이학만 접어줬다. 어미가 평생 그게 미안했다. 어린이날마다 어미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제 어미는 떠난다. 이 돈으로 영자야, 너 좋은 옷 한 벌 사 입어라. 좋은 신발 한 켤레 사 신어라. 어미가 못 사준 거다. 어미가 평생 사주고 싶었던 거다. 어린이날에 새 옷 못 사준 어미를 용서해라. 영자야, 어미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요, 그 마루에서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냥 누웠어요. 천장이 보였어요. 흙으로 마감된 천장이요. 어릴 때부터 보던 그 천장이요. 엄마가 평생 보고 사신 그 천장이요. 엄마, 엄마. 저는 그 두 글자만 입에서 나왔어요. 영수랑 영호도 옆에서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셋이서요. 마루에 누워서요.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그 10,000원짜리 50장이요. 엄마가 60년 동안 매달 1,000원씩 모은 거예요. 콩나물 살 돈을 아끼고, 두부 살 돈을 아끼고요. 그래서 모은 거예요. 그걸요. 평생 못 주셨어요. 종이학 안에 넣어두고요. 다락방 항아리 안에요. 엄마는요. 그걸 가지고 떠나셨어요. 한참 만에요. 저는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루에 흩어진 종이학들이요. 펼쳐진 글씨들이요. 10,000원짜리 50장이요. 다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 종이학들 사이를 걸었어요. 한 마리 한 마리에 손이 갔어요.
만져봤어요. 어떤 건 신문지 거칠거칠한 감촉이었고요. 어떤 건 광고지 매끈매끈한 감촉이었고요. 어떤 건 한지의 그 부드러운 거. 다 다른 종이었는데요. 그런데요. 다 엄마였어요. 엄마 손에서 60년 동안 접어진 거예요. 새벽마다요. 자식들이 다 잠든 다음에요. 엄마가 혼자 등잔불 켜고 접으셨던 거예요. 한 마리 접고 글 쓰고, 한 마리 접고 글 쓰고요. 그 순간이요. 한 가지 기억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17살 때요. 1975년 봉제공장 기숙사에서요. 가방에서 떨어진 그 종이학이요. 하늘색 종이학이요. 휴지통에 던졌던 그 종이학이요. 그 안에도요. 엄마 글씨가 있었을 거예요. 영자야, 잘 살아라. 어미가 못 따라가서 미안하다. 그런 글씨가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그날 새벽에 혼자 접으시면서요. 가방에 몰래 넣으시면서요. 글씨를 적어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 학을 휴지통에 던졌어요. 엄마 또야. 그 한마디 하면서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평생 엄마한테 했던 말들이요. 한꺼번에 머리에 떠올랐어요. 엄마 또 종이학이에요. 엄마 좀 그만하세요. 엄마 손녀까지 그러세요. 엄마 우표가 아깝게 왜 자꾸 보내세요. 엄마 이런 거 저는 안 받을래요. 엄마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엄마 시집간 딸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저는요. 평생요. 단 한 번도요. 엄마 고마워요. 그 한마디를 못했어요. 엄마가 새벽마다 접어주셨던 그 종이학들이요. 봉투에 넣어 우체국까지 가서 붙이셨던 그 종이학들이요.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요. 한 번도요. 저는요. 마루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영수가 옆에서 10,000원짜리를 모아서요. 봉투에 넣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봉투를 저한테 내밀었어요. 누나. 엄마가 누나한테 주신 거니까. 누나가 가져가. 저는 그 봉투를 받아서요.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영호가 그러더라고요. 누나. 내일 어린이날이야. 엄마, 묘소에 가자. 누나가 어린이날에 엄마한테 가자. 엄마가 평생 어린이날마다 종이학 접어 주셨으니까. 누나가 엄마한테 어린이날 선물 가지고 가자. 저는 끄덕였어요. 영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나, 어떤 종이학을 가지고 갈래? 1000마리 중에 한 마리.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마지막 종이학을 집었어요. 그 큰 한지학이요. 10,000원짜리 50장이 들어있던 거. 엄마 마지막 글씨가 있던 거. 그 학을 다시 접었어요. 다시. 처음 그 모양으로요. 손이 자꾸 떨려서요. 2시간이 걸렸어요. 한지 종이학 한 마리 접는데요. 2시간이요. 엄마는 60년 동안요. 1000마리를요. 어떻게 다 접으셨을까요? 다 접고 나서요. 그 학을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내일 갈게요. 엄마한테 갈게요. 엄마가 평생 접어주신 종이학을요. 제가 한번 접어서요. 엄마한테 가지고 갈게요. 늦었지만요. 늦었지만요. 엄마, 다음 날 새벽이에요. 저랑 영수랑 영호가 차에 올랐어요. 우리 가족 산소가 산 아래에 있어요. 2시간 거리예요. 새벽 안개가 자욱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저는 종이학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2 손으로 받쳐서요. 한지가 부서질까 봐서요. 산에 도착했어요.
엄마 산소까지 한참을 걸어 올라갔어요. 풀이 이슬에 젖어서요. 신발이 다 젖었어요. 그래도 한 발 한 발 올라갔어요. 엄마, 엄마, 엄마. 그렇게 부르면서요. 엄마 산소가 나타났어요. 작은 봉분이에요. 비석에는 엄마 이름 3글자만 적혀 있어요. 우리 엄마 이름. 저는요, 봉분 앞에 엎드렸어요. 한참을요. 영수랑 영호도 옆에서 같이 절을 했어요. 저는 가져온 종이학을 봉분 앞에 놓았어요. 엄마, 엄마, 영자 왔어요. 어린이날에 영자가 왔어요. 엄마가 평생 접어주신 종이학을요. 영자가 한 마리 접어서 가지고 왔어요. 엄마,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엄마, 엄마. 그동안 영자가요. 엄마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요. 엄마가 새벽마다 접어주셨던 그 종이학이요. 그 안에 엄마 마음이 다 있었던 거. 영자가 몰랐어요. 엄마가 영자 결혼식에 못 오신 거. 영자가 평생 그게 서운했었는데요. 엄마가 그날 못 일어나셨던 거. 영자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영자가 평생 엄마한테 짜증만 냈어요. 종이학도야? 그러면서요. 엄마가 그렇게 서운하셨을 텐데요. 엄마는 한 번도 영자한테 화 안 내셨어요. 엄마, 엄마, 영자가요. 이제부터요. 엄마한테 받은 거 갚을게요. 엄마, 영자가 우리 손녀한테요. 엄마처럼 종이학 접어줄게요. 매년 어린이날에요. 한 마리씩이요. 엄마가 영자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영자가 우리 손녀한테 그렇게 할게요. 그때요.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손녀였어요. 할머니, 어린이날이에요. 할머니, 우리 집에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종이학 앞에서요. 핸드폰을 받았어요. 응. 할머니가 갈게. 좀 이따 갈게.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그런데요. 어린이날 선물 뭐 줄 거예요? 저는요. 봉분 앞에 놓인 종이학을 보면서요. 그랬어요. 할머니가 우리 손녀한테 종이학 한 마리 접어줄게. 손녀가요. 할머니, 종이학 말고요. 인형 사주세요. 엘사 인형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웃었어요. 봉분 앞에서요. 이른이 다 된 할머니가 봉분 앞에서 웃었어요.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웃었어요. 영수랑 영호도 같이 웃었어요. 셋이서요. 엄마 봉분 앞에서요. 엄마, 우리 손녀는요. 종이학 말고 엘사 인형이래요. 영자도요. 어릴 때 엄마한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종이학 말고 새 신발이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떼써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영자는요. 그 말도 못했어요. 그냥 짜증만 냈어요. 엄마, 엄마, 영자한테요. 어린이날 선물이요. 평생 한 가지였어요. 엄마가 접어주신 종이학이요. 영자가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를요. 엄마 가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엄마, 여러분, 어머니는요. 여러분한테 어떤 어린이날을 만들어 주셨나요? 어머니께 아직 못 드린 말이 있다면요. 오늘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니는요.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 한마디 해주시기를요. 엄마, 고마워요. 그 한마디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어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우리 인생 채널의 원동력입니다. 사랑합니다.